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주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천일야화의 상인과 정령입니다. 첫날 밤입니다. 배야, 옛날에 큰 재산을 가진 상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땅 부자에다가 상품을 산더미같이 갖고 있었으며 현금도 넘쳤죠. 수많은 점원들이며 짐꾼들 그리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위해 때때로 여행을 해야 했던 이 상인은 어느 날 중요한 용무가 생겨 사는 곳에서 먼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길을 떠났는데 말 궁둥이에 큰 보따리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대추야자, 비스킷 같은 식량이 들어있었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고장을 지나야 했으므로 넣어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상인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고 용무를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길을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 뜨거운 햇볕과 지열을 견디지 못하고 길을 벗어나 들판 가운데 보이는 나무들 아래로 몸을 식히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커다란 호두나무에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샘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말에서 내린 상인은 말을 나뭇가지에 메어놓고는 샘물 곁에 앉았습니다. 보따리에서 대추야자 비스킷 몇 개를 꺼내고 대추야자를 먹으면서 씨를 여기저기 던졌습니다. 간소하게 식사를 마친 후 독실한 이슬람 신도였던 그는 손과 얼굴과 발을 물로 씻은 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아직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늙어서 털이 하얗게 샌 데다가 몸집이 엄청나게 큰 정령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칼을 든 정령은 그의 앞으로 걸어오더니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일어나! 니놈이 내 아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이 칼로 니놈을 죽여야겠다! 흉측한 몰골의 정령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두려움에 얼어붙은 상인은 벌벌 떨면서 아이고 나리, 제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 목숨을 빼앗겠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정령은 아까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난 니놈이 내 아들을 죽인 것처럼 니놈을 죽이겠단 말이다. 세상에, 제가 언제 당신 아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전 당신 아들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어요. 니놈이 여기 도착해서 거기 앉지 않았더냐? 그리고 네 가죽 주머니에서 대추야자를 꺼내 그 씨를 여기저기 던지지 않았어? 당신이 말한 대로입니다. 아니라고는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다. 니놈이 내 아들을 죽였단 말이다. 내가 설명하지. 니놈이 대추야자 씨를 던지고 있을 때 내 아들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씨 하나를 눈에 맞아 죽어버렸어. 그러니 난 니놈을 죽여야겠다. 아이고 나리, 용서해 주세요. 살인자를 죽음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 당신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또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전혀 모르고 한 일입니다. 이렇게 비오니 제발 용서하시고 절 살려주세요. 안 돼! 정령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인의 목을 자르려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상인은 눈물을 철철 흘리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아내와 자식들도 못 보게 된다며 한탄하는 등 정령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갖은 애를 썼습니다. 정령은 칼을 높이 치켜든 채로 상인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울고 짜도 소용없다. 난 기어코 니놈을 죽일 것이고. 뭐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단 말입니까?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시엘라자드는 날이 밝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술탄이 기도와 어전 회의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디나르자드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해준 이야기는 너무나 재밌어요. 그 뒤의 이야기는 훨씬 더 재밌단다. 들어보면 내 말이 옳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만일 술탄께서 오늘 하루만 더 살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내일 밤 나머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말이야. 시엘라자드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은 샤리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참아야겠군. 이야기를 끝내고 난 후 그녀를 죽이도록 하겠어. 이렇게 그는 그날 시엘라자드의 목숨을 빼앗지 않기로 마음먹은 후 아침 기도와 어전 회의를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대제상은 끔찍한 불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죽여야 할 딸의 운명에 대한 한탄과 한숨으로 밤을 꼬박 지새운 그는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술탄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전 회의에 들어선 술탄이 예상외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뜻밖의 상황에 대제상은 놀라기도 했거니와 다른 한편으론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술탄은 평소대로 제국의 국사를 처리하며 하루를 보낸 후 밤이 되자 다시 시엘라자드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동이 트지 않았을 때 니나 르자드는 잊지 않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다면 어제 이야기를 계속해주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술탄도 말했습니다. 정령과 상인의 이야기를 끝내주시오. 두 번째 밤입니다. 폐하, 상인은 정령이 자기 목을 자르려 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만요. 제발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부탁이니 처벌을 좀 유예해주세요. 마누라와 자식들도 좀 보고 유언장도 작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간 후에 분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끝내는 즉시 여기로 돌아올 테니 그땐 제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네 말대로 했다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제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느님께 맹세하겠습니다. 좋다. 그럼 유예 기간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딱 1년만 주십시오. 사업을 정리하고 삶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선 적어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령은 그를 물가에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난 상인은 말에 올라 길을 떠났습니다. 큰 위험에서 벗어나 기쁨이 넘쳤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한 치명적인 맹세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와 자식들이 너무나도 반갑게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예전처럼 그들을 기쁘게 안아주는 대신 비통하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뭔가 큰일이 났나 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난 앞으로 1년밖에 살 수가 없단 말이오. 그는 자신과 정령 사이에 일어난 일, 그리고 1년 후에는 그곳에서 죽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가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애절하게 울어대며 자기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눈물에 젖은 자식들이 바라는 신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가장 측은한 광경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상인은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빚진 것이 있으면 모두 갚았고 친구들에겐 선물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겐 아낌없이 적선했고 노예들에게는 남녀를 불문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겐 재산을 나누어 주고 아직 성년이 안 된 어린 자식에게는 후견인을 임명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는 결혼 계약에 따라 그녀의 권리에 속한 모든 것을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법의 한도 내에서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1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차마 그를 떠나보낼 수가 없었고 모두가 그를 따라가서 함께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떠남은 하느님의 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란다. 너희들도 내 본을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이 운명을 용감하게 받아들이거라. 그리고 죽는 게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려무나. 이렇게 말한 후에 상인은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약속했던 바로 그날에 정령을 만났던 장소에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말에서 내려 물가에 앉았고 더없이 우울한 심정으로 정령을 기다렸습니다. 잔혹한 기다림 속에서 심신이 타들어가고 있을 때 선하게 생긴 노인네 하나가 목에 끈을 맨 암사슴 한 마리를 끌고 나타나 그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선생, 이곳은 사악한 귀신들이 출몰하는 위험하고 황량한 지역입니다. 이 아름다운 나무들만 보면 사람이 살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적막하기 그지없어 오래 머무를 때가 못 되는 위험한 곳이지요. 왜 이곳에 와 계신 겁니까? 상인은 노인의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이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선생은 결코 어길 수 없는 맹세를 하게 된 거로군요. 노인은 혀를 끌끌 차더니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나도 선생과 정령과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고 싶군요. 이렇게 말한 후 그는 상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네요.
시엘라자드가 흠칫하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술탄은 나머지 부분을 들으리라고 작정하고 그날 하루 더 시엘라자드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세 번째 밤. 다음날 밤 니나르자드는 이전의 밤에 들었던 것처럼 다시금 언니를 졸랐습니다. 술탄은 상인과 정령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고 말했고 시엘라자드는 다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폐하, 상인과 암사슴을 데리고 온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노인 한 명이 또 나타났고 그 뒤에 검정개 2마리가 졸졸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들 곁으로 와서 인사를 한 후 이런 곳에서 무얼 하냐고 물었죠. 이에 암사슴을 데리고 온 노인은 상인과 정령 사이에 일어난 일이며 상인이 하게 된 맹세에 대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약속한 날이어서 자신은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남아있노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 역시 이 일에 흥미를 느껴 첫 번째 노인처럼 남아있기로 작정하고 두 사람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노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두 노인에게 왜 저리도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느냐 물었고 노인들은 사정을 설명했지요. 그 역시 이야기가 너무도 기상천외한 데다 놀라 정령과 상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해서 그 역시 다른 사람들 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들판 저쪽에서 무럭무럭 솟아나는 짙은 연기 같기도 하고 바람이 일으킨 먼지 소용돌이 같기도 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짙은 연기는 그들 쪽으로 다가오더니 호련히 휙 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칼을 든 정령은 인사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상인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네 놈이 내 아들을 죽였듯 나도 네 놈을 죽여야겠다. 순간 그곳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인의 울음소리와 새 노인이 바라는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엘라자드는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힌 술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야기의 결말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처형은 또다시 미뤄졌고 술탄이 시엘라자드를 죽이라는 명을 내리지 않자 대제상의 기쁜 마음은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밤. 폐하, 암사슴을 데리고 있는 노인은 정령이 상인을 붙잡아 무자비하게 죽이려는 모습을 보고 이 괴물의 발밑에 몸을 던지더니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령들의 왕이시여, 이 늙은 몸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당신께 비오니 제발 노여움을 잠시 거두시고 제 말 좀 들어보시오. 나와 여기 있는 이 암사슴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이야기가 당신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이 상인의 사연보다도 더 신기하고 놀랍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상인이 지은 죄의 3분의 1만 경감해주지 않으시렵니까? 정령은 노인의 제안을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 그렇게 하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